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톨릭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나바다 운동을 해왔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운동. 여전히 이어가야 할 이유, 오늘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후위기 관련 좋은 책 한 권을 선택해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한에너지 기술연구소 강신호 박사의 저서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낭독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이 저서 함께 읽어보고 있는 네 번째 시간 오늘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읽어주시나요? 네, 오늘은 쓰레기라고 우리가 내놓는 물건들이 과거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과거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그런 물질이나 자원들이 대부분 자연에서 온 것들을 그대로 가공해서 뭔가 구조물을 만들고 생필품을 만들어 쓰다 보니까 그냥 자연으로 버려도 저절로 분해되거나 전혀 오염물질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만드는 것들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들, 플라스틱들 또는 화학약품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쉽게 내놔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 원래 쓰레기라는 말이 아주 나쁜 물질, 이 생활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될 물질 이런 지위가 아닌데 요즘의 물질들이, 요즘의 쓰레기들이 그렇게 쓰레기라는 그 단어의 인식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쓰레기에 대한 의미를 좀 보는 쪽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원래의 자원으로 순환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물질과 재료를 선택해서 써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제5장입니다.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 쓰레기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주요 부분을 강신호 박사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우리말 표현 중 쓸다라는 동사가 있다. 이는 깨끗이 빗자루로 비지를 하여 쓸어낸다는 뜻으로 15세기 전까지만 해도 문헌에 등장했던 옛 말이다. 이 동사로부터 20세기에 들어서 쓰레기라는 단어로 지금처럼 쓰이게 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비로 쓸어낸 먼지나 티끌 또는 못쓰게 되어 내다버릴 물건이나 내다버린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쓰레기가 정의되어 있듯이 자연에서 온 티끌에서부터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이던 갖가지 물건과 물질에 이르기까지 못쓰게 된 것들을 다 담은 단어이다. 쓰레기를 법률이나 사회제도, 행정에서 바꿔서 표현하는 말이 폐기물이다. 더 이상 용도를 찾을 수 없는 쓰레기들의 마지막 여정은 태우거나 매립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소각이나 매립은 쓰레기들을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게 감출 수 있다. 소각은 태워서 형상을 없애고 매립은 땅에 묻어서 사람들 삶의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킨다. 생활 속에서 이것저것 용도를 다하느라 짧든 길든 일생을 바친 물건들은 쓰레기라는 판정을 받고 사람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져야 한다. 용도를 다한 물건들에게는 자신들의 일생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나 권리 같은 것은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았으니 누군가의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쓰레기가 되는 셈이다. 쓰레기는 배출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불필요하거나 못쓰게 되었다라는 판정은 배출자가 한다. 여전히 쓸모가 있다 하더라도 배출자가 버리기로 결정하면 쓰레기이다. 이미 쓰레기가 된 것들에는 각각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어쩌다가 버려졌는지, 무슨 일을 하다 왔는지, 누구 집에 살다 왔는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쓰던 쓰레기가 자연에서 온 쓰레기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자연으로부터 온 쓰레기들의 정체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감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질의 물질인지, 어떻게 쓰이다 버려지는지를 알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온 소재들은 스스로 분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 어디에 방치해 놓기만 해도 저절로 부스러져 흡수될 테니 덜 걱정된다. 그런데 인공 조작으로 만들어진 소재들은 얼른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화학적 공정으로 만들어진 소재들이 그렇다. 연료 또는 오일 종류나 플라스틱, 공사장에서 해체되어 나온 건축자재 등은 절대 스스로 분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성도 있다. 예를 들어 원목 판재와 MDF 같은 판재가 버려졌다 치자 어느 것이 더 환경에 안전할까? 당연히 그냥 나무인 원목이다. MDF는 나무 조각들을 아주 잘게 분쇄한 뒤 접착제를 섞어서 열을 가하면서 압축 성형한 인공 목재로 접착제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온다. 따라서 접착제를 얼마나 쓰는가에 따라 품질 등급이 달라지기도 한다. 옷장이나 싱크대 뒷면의 판을 MDF 판으로 많이 쓰는데 습기에 약하며 버릴 때는 산업 쓰레기로 분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MDF는 배출되는 순간부터 골칫거리가 된다. 예전에는 자연적으로 쌓이는 티끌이나 낙엽, 부스러기, 조각들을 쓸어 모은 것이 쓰레기였다면 지금은 대형 산업 쓰레기, 방사성 쓰레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쓰레기가 자연적 요소에서 인공적 요소로 바뀐다는 것은 순환 가능에서 순환 불가능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적인 순환의 단절을 선언하는 대신 기술적 개입을 불러온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를 어찌할 수가 없어 기술을 동원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은 더 골치 아픈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순환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쓰레기인 것과 아닌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단지 소비자 입장에서 용도가 다했다는 것만으로 수명이 끝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여전히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된다. 그럼 고장난 것은 쓰레기로 단정 지어도 될까? 아니다. 쓰레기로 단정 짓는 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방법이 생겨난다. 재생 수리로 보내면 된다. 또는 쓸 수 있는 부품과 재료를 뽑아낼 수도 있다. 여전히 쓰레기가 아닌 셈이다. 유행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쓰레기 취급은 하지 말자. 유행과 상관없이 소재와 재료는 여전히 새로운 창작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유행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잘 지킨다면 우리 주변에 버려야 할 쓰레기란 없다. 바로 쓰레기 제로 운동의 기본 원리인 셈이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기온이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